안녕하세요. 가죽공예 전문가 김태진입니다.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카드 지갑을 만든 것을 바느질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판, 지금 가죽 재단판 15.5에 12.5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가죽을 사면을 모두 시접으로 PR했습니다. 이곳을 가지고 지금 카드 지갑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자, 먼저 13.5에 10.5인 이 내피 패턴을 가지고 정확하게 안쪽 면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표시는 사실 일반적인 볼펜을 사용해도 전혀 무방하시니까 일반적인 볼펜을 가지고 표시하신 다음에 자, 접착제를 이용해서 양쪽 카드 부분을 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본드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본드가 접착제가 많이 붙을 경우 잉여적으로 사이드에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왕왕 있는데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접착제를 조금 쓰는 경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붓을 사용하실 경우는 붓을 세우신 상태에서 아주 적은 양을 바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가접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착제를 조금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착에는 가접과 순접이 있는데 가접은 잠깐 접착을 해놨다가 바느질이나 기타 접착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착하는 방법이고, 순접은 정말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팔찌 만들었을 때처럼 완전하게 접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가접입니다. 그러니 접착제를 최소화하고 잠깐만 붙어 있도록 하는 거죠. 정확한 위치에다 붙이는 게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위치에 접착하신 이후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 전면을 시접을 접은 이후 그리프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통해서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시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시면 별로 득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가방을 만들거나 기타 큰 제품들을 만들 때 접착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시면 가방이 무거워지거나 소품들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접착제는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보시면 바와 같이 테두리에 제작하면서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 이렇게 층이지게 접착제를 바르는 경우는 이곳, 여기 단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는 이 단면이 접착제가 꼭 발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면이 정확하게 서질 않아서 이렇게 둘이 몽실하게 접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를 바르실 때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접착이 되게 잘 되도록 주의하시면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하고 웹이 그 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네. 들어서 살짝만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접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니 이 부분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붙이실 때 이렇게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쪽에 접착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가죽 관련 접착제들은 양쪽에 접착을 하면 접착력이 매우 뛰어나집니다. 그러나 한쪽 면만 접착을 하면 그 접착력이 매우 약한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 향후에 자 보시면 접히고 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죠. 그래서 잘라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바르지 않는 겁니다. 안쪽까지 바르시면 나중에 자르실 때 매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착하신 이후에 잘라낼 예정이라 그 부분까지 접착하시면 안 되고 끝선에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단면들을 이용해서 일자로 쭉 연결하듯이 본폴더를 이용해서, 물론 본폴더 말고 뭐 칼 뒤,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로 뒤에 자의 뒤를 이용해서 단면 잡으시면 됩니다. 뭐 본폴더 꼭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없어도 됩니다. 자, 집에 있는 도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누르실 수 있는 것들 다, 단면으로 누르실 수 있는 것들 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사실 정확하게 눌리는 효과를 주면 정확하게 눌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누르시는 방법만 정확하게 아시면. 그래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폴더를 이용해서 가접이니까 정확하게 다 붙진 않겠죠. 어느 정도 붙여 놓으신 다음에 이 사이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정확하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접착하셨을 때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양쪽의 길이가 비슷해집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지 정확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 접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면이 지금 삼각형으로 다 잡혀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제거를 할 애들이라 지금 재단으로 절개를 해서 없애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뒤쪽 이쪽 끝선에서부터 살짝 오르듯이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단면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삼각형을 놓은 상태에서 끝선에서 살짝 밀면서 꽉 잡고 딱 제거하시면 일정하게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가위 뭐 특별한 가위 아니고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위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네 군데가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프를 사용해서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그리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선 모양을 일정하게 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가죽 공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렴한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들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느질의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점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구별하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한 금액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느질을 하기 전에 먼저 바느질 간격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느질 간격은 유지하는 것들은 일자로 바느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느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미싱으로 바느질하는 것과 손으로 바느질하는 것이 어떤 것이 다르냐는 겁니다. 사실 미싱은 손으로 하는 바느질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손바느질은 기본적으로 미싱을
미싱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주 일정하게 그리프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직선을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디바이더를 사용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바느질 라인을 정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이때 이 라인들은 내가 바느질 하고자 하는 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2mm에서 3mm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1mm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죽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카드가 안 들어가는 최대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2mm에서 최고로 깊이 들어갔을 때 3mm를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바이더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리프를 잡고 그리프로 모양을 낼 예정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쁘게 바느질하는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건데, 코너 부분이 모양이 살짝 이상할 수 있어서 원형 펀치를 이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원형 펀치를 뚫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호 그리프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인치당 1인치당 8개의 날이 들어가서 8호 그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치당 7땀이라고 하면 8호 그리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원형 그리프를 원형 펀치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하나를 붙여서 그리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격부터 일정하게 나올 건데, 그리프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당구 칠 때랑 비슷하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자로 그리프를 친 다음에 흔들 해버리면 바느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프를 친 다음에 그리프가 서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안쪽까지 일자로 그리프가 잘 쳐졌죠. 만일 자기가 일직선이 되길 원하시면 최대한 많이 걸어서 친다 그러는데, 숫자를 그리프를 같이 쳤던 부분을 더 많이 넣어서 치시면 일단 직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4땀에서 5땀 정도를 같이 걸고 그리프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프를 친 다음에 항상 확인하실 건 직선으로 서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정확하게 그리프 타격이 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프가 쳐지게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좌우로 바느질을 했을 때 이렇게 파도처럼 너울을 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4개에서 5개의 날을 물고 그리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선에는 다시 원형 펀치로 와서 정리를 하고 다시 그리프로 돌아와서 표시하시고 위치 잡으시고, 뚫으실 때 항상 직선인지 체크하시고,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벌려서 손을 잡고 그리프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프를 쳤습니다. 이제 그리프를 친 이후 바느질을 할 예정인데요. 자, 바느질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실 건 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실은 사실 합성사를 쓰시거나 그러신 분들 많이 있는데, 천연사를 쓰시거나 합성사를 쓰시거나 뭐 제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실의 길이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보통 이제 두께를 얘기하는데 두께가 2.5에서 3mm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리의 3배 반에서 4배 사이를 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바늘을 2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2배를 기본적으로 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3배 반에서 4배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이 길이를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이 4개가 3배 반이면 이렇게 해서 2, 3배 반 정도나 4배 정도가 될 건데, 그렇다면 이 거리는 이만큼이 됩니다. 근데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맥시멈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냐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스트랩을 만들거나 그럴 때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3배 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본인의 맥시멈은 본인이 팔을 쭉 벌렸을 때 그 거리만큼 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저한텐 최고치겠죠. 그래서 최고치를 가지고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밀랍, 비즈왁스라고 불리는 이 벌에서 얻어진 이 밀랍을 가지고 천연 린넨사의 왁스를 입힙니다. 이건 이제 실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물론 견고함과 시간이 지났을 때 돌처럼 굳는 현상들이 밀랍에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느질과 바느질 사이에 밀랍이 들어감으로써 시간이 지나서 하나처럼 천연 섬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견고함, 그러니까 끊어졌을 때 다음 땀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을 하거나 밀랍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는 경우는 만일 한 땀이 끊어졌는데 다음 땀으로 연달아 뚜두두두둑 떨어지는 현상들이 손바느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싱 바느질과 차이점은 윗실과 밑실이 구분되지 않고, 미싱 바느질 같은 경우는 이제 윗실과 밑실이 구분되는데, 구분되지 않고 한 개의 실을 사용하고 2개의 바늘을 사용하면서 견고함을 주는 것들이 손바느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늘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용 바늘은 끝선이 뭉툭합니다.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뾰족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 실을 끼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실을 끼는 법은 바늘을 똑같은 넓이로 수평으로 잡으신 다음 두 개를 연달아 잡겠습니다. 그래서 실 사이를 바늘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실의 가운데를 뚫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3번 정도 하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늘에 실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갔는데, 보시면 이쪽 단면이, 바깥쪽 면이 본인 몸의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이 결과물을 놔두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바늘 끝선, 바느질 하기 위한 그립을 쳐놓은 그 끝선에 정확하게 파지하시고 2개가 대칭이 되도록, 길이가 똑같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왼쪽에서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신 다음에 십자로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그 반동을 이용해서 위로 지금 가지고 있던 바늘 구멍의 윗상단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 그대로 쭉 평행으로 당길 겁니다. 이 실 방향이 바뀌면 바느질 모양이 바뀌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평행으로 잡고 십자로 파지한 이후 밑으로 실을 밀어주고 그 텐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바늘을 윗상단에 꼽고 바느질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당기는 이유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바느질 하기 위해서 일정한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서 들어갔고 십자로 파지했고 밑으로 내려서 위로 올리고 바느질을 해 가겠습니다. 자, 일정한 힘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몸이 기계다 생각하시고 일정한 힘으로 동일한 모양대로 바느질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집에 클램프나 기타 도구들이 없으실 경우는 두꺼운 책을 이용해서 서로 누르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느질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바느질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전반적으로 한 바퀴 다 마감이 되셨으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마감 매듭, 숨김 매듭이라고 하는 매듭법을 이해해서 마감을 하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바느질을 하시고, 숨김 매듭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왁스의 힘을 빌려서 접착제와 왁스의 힘을 빌려서 얘를 그대로 매듭을 진 상태에서 바느질이 안쪽에서 매듭을 완성해 버리면서 마감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이 된 상태에서 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매듭이 된 상태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이렇게 숨긴 매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힘을 받지 않는 구간에선 일반적으로 사용하나 힘을 받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이렇게 열리는 힘을 받는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서 만일 사용하게 되시면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느질을 한 이후에 바깥면에 고리가 하나 생겨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실을 그대로 통과하면 이 부분에 매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매듭을 가지고 안으로, 이 가죽의 안으로, 내부로 집어넣어서 매듭을 완결해 버리면 실이 풀리지 않고 일정하게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 가위로 잘라내신 이후에, 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자르신 다음에 고체형 본드나 목공용 본드를 가지고 이용해서 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체형 본드나 목공용 본드, 기타 등등의 본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편하신 고체형 본드나 목공용 본드를 사용하시면 좀 더 원활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느질을 하셔서 그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졌을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단면들을 제거하는 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OHP 필름인데, OHP 필름을 단면을 살짝 가접되어 있는 단면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접착하신 이후에 부착하시고 자를 대고 직선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칼이나 면도 칼을 이용하여 천천히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재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면도 칼이 깊숙이 들어가면 가죽을 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힘을 적게 주셔서 재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단을 하면 완성된 형태로 접착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떼어낸 이후에 접착을 하고 열을 가해 놓은 인두를 가지고 단면에 자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접착된 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결하게 접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모두 하시면 이렇게 사면이 완결하게 접착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 시 동안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카드 지갑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재단을 하고 PR을 하고 시접을 접는 그리고 바느질까지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카드 지갑은 사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단면을 이렇게 엣지 마감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접을 통해서 만들어 보신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죽공예 전문가 김태진이었습니다.